프랑스 같은 경우는 와인을 매우 즐겨 마시는 그런 나라인데 요즘에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안 마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보다 더 좋아하는 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뭘까? 프랑스 사람들이 오히려 와인보다 맥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가장 선호하시는 술 어떤 종류입니까? 물어보면은 압도적으로 1위가 맥주예요. 그 다음에 2위가 화이트 와인, 3위가 로제 와인, 그리고 4위쯤 가야 이제 레드 와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술 이야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술 하면은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죠. 대한민국 많이 마십니다. 근데 이제 주종별로 보면 좀 다르죠. 우리나라 분들은 소주를 참 물처럼 많이 들이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그러면 이제 와인이죠. 근데 오늘은 주로 프랑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그러면 당연히 제일 유명한 술 그러면 와인, 보르도 와인, 레드 와인 이렇게 등등 많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에서 유래되는 브랜디, 그 다음에 꼬냑, 샴페인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제 떠오르실 텐데, 실제로 이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와인을 매우 즐겨 마시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에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안 마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화면에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 나라 통계들이 있습니다. 1인당 1년에 와인을 얼마나 마시나 라는 이제 통계인데요. 숫자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바티칸 시티가 있습니다. 이 바티칸 시티는 당연히 이제 성당에서 지내는 여러 가지 미사 관련한 행사 때문에 대규모로 이제 와인이 사용이 되고, 그에 비해서 인구는 적다 보니까 제일 많은 술을 드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도라라고 하는 이제 안도라 공국, 작은 나라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이 이제 프랑스 정도 됩니다. 이건 1인당 1년에 마시는 술인데, 사실 이 통계는 조금 지난 통계예요. 2015년 정도 통계니까 한 10년쯤 전인데, 이 당시에 보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1년에 한 42리터 정도를 마신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 와인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 어디냐? 그러면은 프랑스 이렇게 대답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2022년에 2,530만 헥토리터. 보통 이제 와인은 헥토리터라고 합니다. 헥토리터는 이제 100리터를 표시하는 거니까 우리 리터로 따지면은 이제 한 25억 리터 정도를 이제 마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2등이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머릿수가 훨씬 많으니까 제일 많은 와인을 마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 참 좋아하죠. 그래서 생활 속의 와인이다 싶은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과거에 이제 항공모함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고정익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회전익 말고 헬리콥터 말고 일반 전투기를 이제 이착륙시킬 수 있는 캐터펄트 방식의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 하면은 현재까지는 프랑스 그리고 이제 미국 두 나라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항공모함 있는 조종사들은 엄격하게 술 금지입니다. 맥주 한 잔도 안 돼요. 맥주 한 잔도 안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안 되죠, 당연히. 하지만 와인 한 잔 정도는 노프라브룸 이런 풍경들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서도 과거에 와인을 줬습니다. 급식 때. 예, 언제 중단됐냐고요? 1956년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와인 제공이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만 14세 이하한테만 이제 하지 마라라고 그랬으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까지고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와인을 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와인을 좋아하고, 그다음 많이 나고, 그다음에 많이 나다 보니까 저렴합니다. 프랑스 와인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비싼 와인은 어디 가나 다 비싸죠. 저렴한 와인은 되게 쌉니다. 그래서 보르도 그러면 야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무난한 와인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 기준으로 보면은 병당 한 3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500원 정도니까 우리 소주 한 병 이제 매장에서 마시는 거랑 비슷한 이제 그런 정도고, 협동조합에서 나온 더 대용량 같은 경우 보면은 리터당 한 1.9유로, 2유로 정도니까 한 3,000원에 1리터 정도 되니까 되게 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처럼 와인을 마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점은 이 프랑스가 아까 보여드린 이 화면에서 봤을 때 보면 1년에 한 42리터 정도 마신다라고 했는데, 사실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작년 2022년 정도 통계를 보니까
조금 올라가서 연간 한 47리터 정도를 마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보다 한 1.5% 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보통 와인 한 병 이게 보통 0.75리터 정도가 되니까 47리터다 그러면은 연간 한 60병 정도 마신다라고 보면 되겠죠. 한 일주일에 한 병 정도 마시는 이런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셨냐면은 과거에 1960년에는 1인당 116리터예요. 116리터. 야, 그러면 일주일에 2리터씩은 꼬박꼬박 마시는 거니까 2리터다 그러면은 와인 한 4병 정도씩 마신 이제 거의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높다가 그다음에 1980년대가 되면 80리터로 뚝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2010년 전후에서부터는 계속적으로 한 42에서 45, 낮으면 41 이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대폭 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1인당 마시는 와인이 대폭 줄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징적인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보통 프랑스 와인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레드 와인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특히 레드 와인 소비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와인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계속 평타를 유지하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특히 젊으신 분들 좋아하시는 로제 와인 같은 경우는 조금씩 계속 상승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레드 와인은 급격하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는 프랑스에서 소비되는 와인이 이건 또 병당 기준입니다. 한 10억 병 정도 됐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5억 병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반토막이 이제 난 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 그다음에 로제 와인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3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한 1억 병에서 2억 병으로 한 배 정도 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보다 더 좋아하는 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의외로 여러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프랑스 맥주들이 꽤 재밌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오히려 와인보다 맥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가장 선호하시는 알코올 음료, 술 어떤 종류입니까? 물어보면은 압도적으로 1위가 맥주예요. 그 다음에 2위가 화이트 와인, 3위가 로제 와인, 그리고 4위쯤 가야 이제 레드 와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레드 와인 소비는 줄고 그 다음에 로제 와인은 조금 늘지만 사실은 그 레드 와인이 준 만큼을 어떻게 보면은 맥주가 지금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에서 슈퍼마켓,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술 종류를 찾아보면 50% 이상이 맥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마트에 가시면 이제 이렇게 한 팩씩 이제 들고 오시는 것처럼 프랑스 사람들도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술 자체를 안 마셔요. 우리나라 분들도 최근 들어서는 술 많이 줄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당연히 술 먹자 그러면 야 오늘 도대체 몇 차까지냐 집에 사람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런 거 없죠. 프랑스 사람들도 1980년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들의 한 50%가 정기적으로 술을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라는 것은 거의 매일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게 1980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정기적으로 술을 마신다 응답 비율이 51%였는데 2022년으로 가보면은 지금 11% 정도로 준 거죠. 그러니까 매일 어느 정도를 마시는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와인 한 반병,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는 분들의 비중이 대폭적으로 줄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와 더불어서 눈에 띄는 것은 맨 아래쪽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것은 아예 난 술을 안 마셔요. 난 금주라고 하시는 분들의 비율입니다. 1980년에는 전체 국민들의 한 19% 정도가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프랑스 국민들이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이 비율이 37%까지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나? 아니면 난 술 취한 게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든 매일 술 드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술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변화 패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크게 이야기되는 것들은 이제 최근에 술을 새로 마시게 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겠죠. 10대 후반, 20대
요런 이제 세대들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식으로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식탁에 앉아서 그다음에 반주를 곁들이면서 마시는 것보다는 주로 서서 빠르게 먹는 패스트푸드 이런 거 되게 익숙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뭘 정식으로 끼니를 때워 대충 배고프면 조금씩 집어먹는 뭐 간식, 핑거푸드 이런 데 되게 익숙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때 이런 것들하고 이런 음식하고 와인은 왠지 좀 안 어울리죠. 아무래도 어울리는 건 뭘까요? 당연히 시원한 맥주, 뭐 라거든 이런 맥주가 좋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뭔가 좀 그래도 마시면 차라리 한 잔 세게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리코, 그러니까 증류주, 뭐 위스키라든지 럼이라든지 뭐 브랜디라든지 이런 종류를 오히려 챙기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스파클링 와인, 여러분들도 요즘에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시원한 거 좋아하실 텐데 저도 이 스파클링 와인 되게 좋아하는 와인인데 이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젊은 세대의 취향 변화, 그다음에 젊은 세대의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크게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연령대로 한번 쪼개봤어요. 그러니까 만 18세에서부터 34세까지에 대해서 술을 드십니까? 라고 하면은 전체 이 세대의 4분의 1, 25%는 아니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이 18세에서 34세 중에서 한 40% 가까운 39%는 저는 와인은 안 마셔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전체 중에서 100에서 25%는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거고 그 중에서 40은 아예 와인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나머지 세대들은 주로 와인이 아닌 맥주라든지 스파클링 와인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 50세 이상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는 와인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27%. 그러니까 훨씬 비율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레드 와인을 싫어한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프랑스에서 와인 소비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건 그래 뭐 와인 아니면 맥주, 뭐 술이야 사실 많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랑스의 자랑인 와이너리, 그러니까 이제 포도 농장들이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수요가 주니까 포도는 계속 열리는데 이걸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봐야 팔리지 않으니까 농민들이 이제 고통받는, 그리고 주류 산업이 힘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2023년 10월달 같은 경우는 프랑스 농민들이 스페인으로부터 와인을 싣고 오는 트럭들을 고속도로에서 공격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제 프랑스 농민들은 상당히 과격하고 터프하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스페인 와인이 더 싸요. 스페인 와인이 더 싸고 그것들이 프랑스로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저가 와인 시장에서 양으로 많이 볼륨을 차지하는 이쪽에서 프랑스 와인들이 되게 이제 밀려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이제 이 와인 산업계 이제 추정치를 보면 연간 한 4천만 병 정도의 와인이 현재 이제 과잉 생산돼서 재고로 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 이 와인용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의 3분의 1 이상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도는 계속 햇빛 비치고 비 내리면 포도는 열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뭐 버려둘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프랑스 정부, 그 다음에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 협동조합 이런 쪽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포도를 베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르도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포도밭이 한 10만 8천 헥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0% 정도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베내는 거죠. 물론 이 베낼 때 베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고 그 다음에 지자체 등등에 해가지고 보조금을 좀 지불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수익 감소를 이제 보전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쌓여 있는 많은 저가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한 2억 유로 정도를 동원해가지고 한 3천억 정도죠. 3천억 원 정도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쌓여 있는 와인들을 수매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이것들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식초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우리한테는 뭔가 낭만 그리고 교양 있는 뭔가 그래 와인 맛 정도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래 뭔가 좋은 기분 좋은 날 그 다음에 럭셔리한 이런 곳에 가면은 레드 와인 최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프랑스에서는 요즘에 와인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나는 무슨 술을 마시지 할 때 부담 갖지 마시고 다양한 술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